정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상상력을 키워주자. 이런 얘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문장 한 문장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A television reporter, 한 텔레비전 리포터가 asked, 물어봤어요. 그러면 뒤에 누구에게 물어봤을까? 이런 말이 나오겠죠. Some children, 몇몇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뒤에 뭘 물어봤을까? 이게 나올 거예요. ask라는 동사가 나왔으면 우리말이나 영어나 당연히 물어봤다, 누구에게 물어봤을까? 뭐를 물어봤을까? 요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말은 누구에게 물어봤을까? 뭐를 물어봤을까? 요 순서가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영어에서는 누구에게가 먼저 온다 그랬죠. 항상 누구에게가 먼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television reporter, 한 텔레비전 기자가 asked, 물어봤어요. Some children, 몇몇 아이들에게 뭘 물어봤을까? What their dreams were, 그들의 꿈이 무엇인지. 원래 의문문이었겠죠. 그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What were their dream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저 의문문이 더 큰 문장의 일부분으로 들어갔어요. 하나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버렸죠. 이렇게 원래는 의문문이었는데 요게 더 큰 문장의 일부분으로 들어가면 평서문 어순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평서문 어순이라는 거는 주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와라 이 얘기라 그랬죠. 자, 그래서 평서문 어순으로 바뀌어서 지금 문장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래서 what their dreams were, 이렇게 주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는 평서문 어순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물어봤더니 one child, 한 아이가 answered, 대답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My dream, 나의 꿈은 is to go, 가는 거예요. A good, 좋은, comparative, 경쟁력이 있는 school, 학교에 가는 거예요. 야, 어린 나이인데 나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될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다운 발상이 아니고 좋은 학교, 경쟁력 있는 학교에 가겠다. 자, 여기서 단어 하나 체크하고 가보겠습니다. compete, 경쟁하다라는 동사고요. competition, 끝에 이렇게 ION으로 끝나면 명사형 어미라 그랬죠. 그래서 저건 명사예요. 경쟁. 그 다음에 comparative, 끝에 저렇게 IVE, eve로 끝난 단어들은 형용사예요. 자, 그래서 comparative 하면은 경쟁적인, 경쟁하는, 경쟁력이 있는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의 구조를 봤더니 my dream, 내 꿈은 is, 이다. 그 다음에 뒤에 뭐다, 이게 나와야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즉 뒤에 보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s 다음에는 보어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어 자리에는 올 수 있는 품사가 정해져 있어요. 두 개로 정해져 있죠. 어떤 품사만 올 수 있나요? 그쵸? 명사와 형용사만 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기에 go라는 동사를 쓸 수 있느냐? 당연히 못 쓰는 거예요.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만 오게 돼 있는데 go는 동사니까 이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 즉 다른 품사로 바꿔야겠죠. 자, 그래서 앞에 to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to go, 이 부분은 명사 보호 자리가 되는 거예요. 명사 보호, 형용사 보호 구분하는 것은 제가 확장 문법에서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is, 이다, 그럼 뭐다, 보호 자리구나. 보호 자리에는 두 가지 품사만 올 수 있다 그랬지. 명사 아니면 형용사만 올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이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이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앞에 to를 붙이는 거지. 요 정도로 일단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One child, 한 아이가 answered,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My dream, 내 꿈은 is to go, 가는 거예요. A good comparative school, 좋은 경쟁력 있는 학교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another child, 또 다른 아이가, 여러분들 another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다른, 추가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nother child,
다른 아이가 responded 대답했습니다. 앞에 answer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answer라는 단어를 중복해서 쓰지 않으려고 respond라는 단어로 대체를 했어요. respond 역시 대답하다, 응답하다 이런 뜻이죠. 또 다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요 원해요. 뭘? to be a millionaire.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거지. 자, 그리고 나서 somewhat later. somewhat 하면 어느 정도, 다소 이런 뜻이에요. later, 나중에, 뒤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somewhat later, 어느 정도 나중에 in the same program.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저런 인터뷰를 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 프로그램에서 또다시 인터뷰를 한번 했나봐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a 5-year-old child 5살짜리 아이가 answered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a personal computer 개인용 컴퓨터 줄이면 우리가 저걸 PC라고 하죠. 저는 컴퓨터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저 짝대기로 연결된 표현이에요. a 5-year-old 이 부분입니다. 저렇게 짝대기로 연결된 경우는 대부분 형용사로 쓰여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형용사에는 단수, 복수 개념이 있을까요? 단수라는 건 한 개를 얘기하고요. 복수라는 건 2개 이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단수, 복수라는 거는 명사에만 해당이 돼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저렇게 짝대기로 연결된 것들은 대부분 형용사로 쓰인다 그랬어요. 형용사에는 단수, 복수 개념이 없죠. 그래서 5 years 해갖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지 않아요. 5-year-old child 5살짜리 아이 이렇게 단수형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대학 입시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지금도 학교 시험 같은 데서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으세요? 저렇게 짝대기로 연결된 것들은 형용사 역할을 주로 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저 문장에서도 봤더니 5살짜리 아이는 아이인데 5살짜리 아이 이렇게 명사를 꾸미고 있잖아요.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지. 근데 형용사에는 단복수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수형 s를 갖다 붙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시면 My boy, 우리 아들은 is 5 years old. 5살이다 이렇게 복수형으로 대부분 쓰지만 이거를 I have a 5-year-old boy. 나는 5살짜리 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짝대기로 연결해서 형용사로 만든 경우 아이는 아이인데 5살짜리 아이 이렇게 형용사로 만든 경우에는 형용사에는 단수 복수 개념이 없으니까 저게 5 years 해가지고 s 복수형 표시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I have a 5-year-old boy 이렇게 쓰셔야지 I have a 5 years old boy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He is a 2-star general. general은 장군이죠. 그는 별 2개짜리 장군이다. 장군은 장군인데 2-star general. 별 2개짜리 장군이다. 저렇게 짝대기로 연결되면 주로 형용사 역할을 한다. 형용사에는 단복수 개념 없다. 그러니까 2-stars 요게 아니고 그냥 2-star general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3개월짜리 다이어트 플랜 할 때 3-month diet plan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3 months 해가지고 복수형 s 쓰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렇게 짝대기로 연결된 거는 형용사 역할을 주로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당연히 단수 복수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s를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필자가 뭐라고 하냐면 children, 아이들이 are becoming, 되고 있어요. become은 되다 라는 뜻이고 are becoming, 현재 진행형이죠.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데 또 보호가 나오겠죠. 자, 어떻게 되고 있냐면 more and more, 더더욱 realistic, 현실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realistic, 현실적인, 사실적인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실게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요 한 문장에 많이 나옵니다. 집중해서 잘 보세요. unless 란 단어가 나와요. unless는요, 만일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f하고 not을 같이 한 단어로 합쳐놓은 게 unless예요. unless는 만일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종속 접속사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요 접속사가 쓰였을 때 해석 잘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unless 만일 뭐뭐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다. 자, 예문을 들어드릴게요. If 만일에 you don't like 네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If you don't like, if you don't like, 네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요거를 unless를 활용해서 표현하면 unless you like 이렇게 돼요. 네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unless 자체가 만일 뭐뭐하지 않는다면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unless 다음에는 not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돼요. unless you don't like 이런 식으로 절대 표현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사실 예전 학력고사 시절에 정말 대학 입시에 모의고사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고요. 학교 시험에서도 정말 많이 출제되던 접속사예요. 지금도 여전히 학교 시험 같은 데서 출제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중요한 접속사라는 얘기죠. unless 만일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뜻이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encourage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형성부터 활용까지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 courag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용기라는 뜻이죠. 근데 이 단어 앞에다가 접두사 en을 붙여볼게요. 접두사 en은 어떤 단어를 동사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courage, 용기인데 encourage 하면은 용기를 주다, 격려하다, 북돋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에다가 en을 붙여서 동사를 만드는 케이스 몇 개 한번 볼게요. rich라는 단어는 풍부한, 부유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enrich 하면은 뭔가를 풍부하게 하다, 부유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 able, able은 형용사죠. 뭐뭐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런 뜻인데 앞에 en을 붙여서 enable 이렇게 했으면은 뭐뭐 할 수 있게 하다, 능력을 주다, 가능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sure라는 단어가 있죠. sure, 확실한 이런 뜻인데 ensure 이렇게 en을 붙이면 뭔가를 확실하게 하다, 즉 보장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 slave, 노예라는 뜻입니다. 앞에다가 en 붙여서 enslave 하면은요 노예로 만들다 이런 뜻이고요. large, 큰 이란 뜻이죠. enlarge 하면은 크게 만들다, 확대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anger, 위험이라는 뜻인데 in danger 하면은 위험에 빠뜨리다 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접두사 en이 붙으면 동사가 된다는 거 꼭 챙겨 두시고요. 자, 그래서 encourage 하면은 용기를 주다, 격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encourage란 단어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우리 사전 보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용기를 주었다. encourage. 나는 격려했다. encourage. I encourage. 나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격려했습니다. 자,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줬을까 나와야 될 거고요. 격려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격려했을까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encourage 다음에는 목적어가 오게 될 겁니다. I encouraged him. 나는 그 사람을 격려했어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 다음에 뭐 하도록 이게 나와야겠지. 그 사람이 뭐 하도록, 목적어가 뭐 하도록 격려했어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목적 보호라고 얘기했고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보호 자리에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격려했다. 그 사람에게 나랑 같이 야반도주 하도록, 야반도주 하다, elope 라는 단어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아서 서로 도망을 가는 표현을 elope 요 단어로 얘기를 하고요. 밤에 간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뉘앙스 자체가 밤에 몰래 도망간다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elope, 야반도주 하다 할 때 요 한 단어로 쓰시면 편합니다. 물론 다른 표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I encourage, 나는 격려했어요. him, 그를. I encourage, 나는 용기를 주었어요. him, 그에게 뭐 하도록, elope, 야반도주 하도록,
with me, 나와 함께. 근데 목적 보호자리니까 일로프란 동사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안동사로 바꿔야 되는데 격려하다라는 건 앞으로 이렇게 좀 해봐. 용기를 주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대목이죠. 그래서 격려하다, 용기를 주다라는 건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즉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적인 의미가 있을 때는 목적어나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주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to elope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격려했어요. 그 사람을 to elope 야반도주 하도록 with me 나와 함께 금개구리 들고 부산으로 배 타고 가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격려하다 누구를 용기를 주다 누구에게 목적어가 오고 얘가 뭐 하도록 목적 보호가 오는구나.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격려하는 거니까 미래적인 의미니까 to 부정사를 쓰면 되겠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쓰시는 거 하고 단어책을 보고 encourage A to 원형, encourage A to 원형, A에게 뭐뭐 하도록 격려하다, A에게 뭐뭐 하도록 용기를 주다 이렇게 외우는 공부하고는요 완전히 천지차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를 보면 항상 잠시 멈추시고 이 동사를 관찰해보고 이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간단하게나마 만들어 보시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encourage A to 원형 이런 거 우리 외우지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만들어 봤잖아요. 용기를 주다 그에게 뭐뭐 하도록 목적 보호 자리니까 동사보다 근데 용기를 주는 건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니까 미래적인 의미구나. 그럼 동사를 쓰고 싶으면 앞에 to 붙이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unless 만일에 뭐뭐가 아니라면 아이들이 are encouraged 이렇게 나왔어요. are encouraged encourage는 격려하다, 북돋다 이런 뜻인데 are encouraged BPP가 나왔으니까 수동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격려받는 거지. 격려당하는 거지. 그래서 만일에 아이들이 격려당하지 않는다면 격려되지 않는다면 뭐 하도록? to develop 개발하도록 발전시키도록 뭐를? their imagination 그들의 상상력을 개발하도록 격려받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inhabit 자, inhabit 거주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가 우리말 동사하고 좀 달라요. 우리말에서는 거주하다 그럼 어디에 장소가 나오죠. 장소는 부사니까 목적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어의 inhabit 얘는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데 당연히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목적어 을에게 이렇게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단어 조심하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inhabit the area 그 지역에 거주하다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이 되죠. 그 지역을 거주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는 을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끔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99% 맞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목적어지만 을에게로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inhabit 거주하다라는 타동사고요. 뒤에 목적어가 옵니다. 단 우리말로 을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질 않는다는 점 요거 하나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타동사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요게 좀 이상한 놈이네 하고 가볍게 체크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나오면 그때 또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시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봐갖고는 어차피 기억 안 나요. 까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this world 이 세상이 will be inhabited inhabited 이렇게 됐으니까 BPP 수동태예요. 이 세상이 거주할까 거주당할까 거주당할 거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뭔가에 의해서 by robots 로봇들에 의해서 거주당할 거다. 로봇에 의해서 점령될 거다. 지배될 거다. 요 정도로 해석을 유연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부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역시 unless 요 종속 접속사가 가장 중요하죠. 만일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고요. unless
he goes. 만일 그가 가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unless가 붙으면 부정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if를 붙여서 바꿔보면 if he doesn't go. 만일 그가 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거고요. unless가 붙었는데 부정어가 또 붙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unless he doesn't go. 이런 식으로 unless가 앞에 이미 있는데 뒤에 부정어 not이 나온다? 그러면 요거는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학생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혹은 대입 시험 같은 데서 반드시 최소 한 번은 마주칠 놈이니까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encourage란 단어였어요. 격려하다 라는 뜻인데 이 단어 자체도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단어를 활용하는 걸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해보자 그랬죠.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내가 encouraged 격려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누구를 이게 나오겠죠? her 그녀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뭐 하도록 그녀가 즉 목적어가 뭐 하도록 격려했나? 목적 보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목적 보호가 나오겠죠. 목적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동사를 쓸 수 없고 동사를 굳이 쓰고 싶다면 이 동사를 안동사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격려한다.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미래적인 의미가 있을 때는 투부정사 쓴다고 했어요.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I encouraged 나는 격려했어요. 그녀를 뭐 하도록 to keep writing 계속해서 쓰도록 keep ing 하면은 계속해서 뭐뭐 하다 이런 얘기죠. poems 하면은 시예요. 계속해서 시를 쓰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격려를 한 거예요? 격려를 받은 거예요? 그쵸? 격려를 받았죠. 수동태로까지 한번 고쳐볼게요. 그녀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was encouraged. BPP를 쓰면 수동이 되는 거죠. 그녀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뭐 하도록 격려를 받았나? to keep writing. 계속해서 쓰도록. poems. 시를 계속해서 쓰도록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저 자리에도 to가 붙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녀는 격려를 받았다. 뭐뭐 하도록 주격 보호 자리예요. 저기도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 keep을 그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 to를 붙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은 필수 영문법 96강이에요. 우리말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또 존재하지 않아도 별로 우리가 불편함을 못 느끼는 시제, 그게 바로 과거 완료 시제였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시제인데 영어에서는 제법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에서도 만일에 과거 완료 시제가 있다면 서로 되묻는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는 사실 별로 필요는 없는데 있어서 나쁠 건 없는, 있으면 좀 더 유용한 그런 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과거 완료 시제가 어떤 경우에 유용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에요.